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신입생 김성겸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다른 친구들 다니는 피아노나 태권도 같은 거 따라다녔고, 공부하는 학원은 중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영어 7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윤선생 영어를 그때 처음 다닌 게 제 공부 사교육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매일같이 윤선생 학원을 갔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왜 70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원장님과 또 선생님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가 참 많았습니다. 시험에 어떤 부분이 나오고 또 이걸 어떻게 출제를 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원장님이랑 선생님들께서 이걸 하나씩 알려주시니까 훨씬 가이드라인이 잡혀서 좀 적은 공부량으로도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그 고등학교 와서도 또 기반이 돼서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이미 기본 실력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이것이 수능까지 제 영어 실력에 기반이 되어서 윤 선생에서의 3년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3년은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대한 기반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똑같은 것을 공부하여도 이미 제가 아는 내용도 많고 또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응용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좀 부끄럽습니다만 수능은 턱걸이긴 하지만 그래도 1등급을 받긴 받아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재로는 스타트 영문법과 코어 그래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문법을 잘 몰랐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영문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다질 수 있었고, 이 책이 또 고등학교 가서도 영문법이 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좀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그런 교재라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스타트 영문법은 처음 영문법을 접해본 학생들도 쉽게 영문법을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서 쉬웠고요. 저에게는 좀 씨를 뿌리는 느낌이었다면 코어 그래머는 이 씨를 뿌린 걸 꽃을 피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어 그래머는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문법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고등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온 게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요. 앞으로도 그 학문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 또 수학적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대학 와서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울대학교 하나만을 바라고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어떤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목표보단 어떤 과를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찾는데 좀 더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라는 목표를 잡고 나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수시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서 약간 자소서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나 포트폴리오 부분에서는 본인의 꿈을 찾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제 예시를 들면 단순히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학생과 본인이 사회통계를 이용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어필하는 학생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 대학에서도 이 학생이 얼마나 본인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합격 확률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찾는 시간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는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시간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입시를 얼마 안 남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근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내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도 큰 힘을 쏟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주최하는 활동에는 어지간하면 다 참여해 주시길 권하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학교 수업마다 보고서를 쓰고 또 이에 대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단순히 이걸 그 학교에서 내주는 수행평가 과제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사회복지면 예를 들어서 저는 장애인 이동권이나 그런 구체적인 주제를 이용한 발표를 하면서 생기부를 좀 그렇게 만드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렇게 과제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생기부를 만드는 도구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 여러모로 좋은 점도 많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눈에 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선생님들 자료나 그런 걸 교무실까지 들여다 드리면서 선생님들이랑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랑 눈을 수업 시간에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선생님들한테 그 아이 컨택, 눈에서 눈으로 불꽃을 보인다는 느낌으로 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도 제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또 인상에 남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한 자라도 더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수업에 열심히 임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선행학습이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한 학기 정도 선행학습을 했고,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데 오히려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암기를 할 때는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어떤 학자의 이론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을 붙잡고 제가 외운 거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외운 부분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어떤 부분이 외워졌고 어떤 부분이 외워지지 않았는지 그렇게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윤 선생을 다니면서 많이 도와주시긴 했지만 저는 영단어만큼은 약간 좀 설렁설렁하고 대충대충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 덕에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는 영어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많은 문제를 틀리기도 했었고 또 그렇게 손해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단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 과제보다 더 많은 걸 외워갔으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영단어를 넘어서 독해력도 요즘 상당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한 독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 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을 길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백지노트나 저만의 노트 정리법을 만들려고도 노력을 해봤고, 암기법 같이 다양한 공부 방법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이런 공부 방법이 맞을 수 있어도 사람마다 무언가를 외우는 암기력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생 때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하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 또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좀 그렇게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를 하기 이전에 본인이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있는 공부는 사실 본인에게 힘들고 좀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라고 의문이 들 때면 나는 어떠한 꿈이 있어서 어떠한 진로가 있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말을 할 때 저는 제 공부가 즐거워졌고 공부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본인의 진로를 찾았으면 좋겠다,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